한번 보자. 주당 순위. 보통주 단기 순위 나누기 보통주 단기 순위 나누기 유통 보통 주식수. 유통 보통 주식수. 이렇게 하면 주당 순위 계산이 돼. 주당 순위. 어제 지난 시간에 내가 보통주 단기 순위 계산하는 거 했었는데 우선주와 보통주가 있을 때 우선주가 종류가 비누적적, 비참가적 기억나요? 그 다음에 누적적, 그 다음에 비참가적, 비누적적 참가적, 누적적 참가적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었죠, 그렇죠? 나머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통주 단기 순위라고 그랬죠? 보통주 배당금. 어제 이거 했었단 말이에요. 보통주 단기 순위 나누기 유통보통 주식수이죠. 오늘은 유통보통 주식수, 유통되고 있는 보통 주식수를 뜻하는 걸 말 그대로. 그러면 주당 순위 계산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잘 봐요. 단기 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단기 순이익이 1000만 원이야. 단기 순이익이 1000만 원입니다. 보통주 자본금은 만주예요. 만주. 액면 단가는 5,000원입니다. 액면 단가는 5,000원. 그 다음에 우선주 자본금이 있어요. 우선주 자본금이 5,000주가 있어요. 5,000주. 액면 단가는 똑같이 액면 단가는 5,000원입니다. 그리고 우선주 배당률이 10%예요. 우선주 배당률이 10%입니다. 가장 기본 자료를 먼저 갖고 한번 해볼게요. 단기 순이익이 얼마라고 그랬어? 1000만 원이고 보통주 자본금은 요 계산하면 얼마니? 만주 곱하기 5,000원 하면 얼마죠? 5천만 원. 우선주 자본금은 5,000주 곱하기 5,000원 하면 얼마죠? 2,500만 원이에요. 2,500만 원. 자, 그리고 전기에는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전기에는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비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다. 비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의다. 물음이 주당 순이익은 얼마니?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주당 순이익은 얼마니?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지난 시간에는 보통주 단기 순이익, 우선주 배당금, 보통주 배당금 이걸 보고하는 문제 있었단 말이야. 오늘 이제 주당 순이익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 1000만 원, 보통주 자본금이 만주예요. 액면 단가는 5,000원이고요. 5천만 원. 우선주 자본금은 5,000주에 5,000원에서 2,500만 원. 배당률이 10%. 전기에는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비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야. 그러면 자,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우선주 배당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보통주 배당금이 얼마인지. 전기에는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비누적적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전기가는 없는 거죠. 얘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단기에만 우선주 배당률이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10%. 이 10%의 의미는 우선주 자본금의 10%라는 얘기예요. 우선주 자본금이 얼마? 2,500만 원이죠. 2,500만 원의 10%면 얼마가 나올까요? 250만 원. 단기에는 250만 원. 그죠? 비참가적이니까 나머지를 다 누가 가져가는 거야? 보통주가 가져가는 거예요. 나머지를 모두 보통주가 가져가는 겁니다. 보통주가 얼마예요? 그러면은 750만 원.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무조건 뭐가 좋은 것 같아? 우선주가 좋은 것 같아? 보통주가 좋은 것 같아? 아니지. 경우에 따라서 다른 거죠. 만약에 단기 수익이 300이면 얘가 300이면 그래도 얘는 얼마 가져가는 거야? 250. 그럼 얘는 얼마밖에 못 가져가? 50. 50밖에 못 가져가잖아. 얘가 300이면 다시 얘가 얼마면? 300이면 그래도 얘는 얼마 가져가는 거야? 250. 얘는 얼마? 50. 얘가 250이면 얘 얼마?
250. 얘는 얼마? 0. 그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으면 많이 벌수록 보통주가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선주가 더 좋은 거죠. 그렇죠? 우선주는 확정적인 배당금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률이 10%라는 얘기는 자본금의 10%라는 얘기야. 2,500만 원의 10%에서 얼마야? 250만 원. 근데 비누적적이니까는 이때는 없고 이때만 250만 원 가져가는 거고요. 나머지를 다 보통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두 개 합쳐서 얼마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 합쳐서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두 개 합쳐서 합계가 1,000만 원이죠. 한 개씩이니까 합계 1,000만 원. 그러면 자 여기 봐요. 보통주 배당금은 750만 원. 그럼 750만 원 나누기 750만 원 나누기. 자, 유통되고 있는 보통 주식수는 어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한 거야. 자, 유통 보통 주식수라고 그랬어요. 현재 시장에서 말 그대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 보통 주식수야. 보통 주식수. 자, 보통주 자본금이 몇 주예요? 만주죠. 그러면은 자, 요거 계산했고요. 주식수는 유통 보통 주식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면 유통 보통 주식수는 1월 1일부터 유통되고 있는 게 1월 1일부터 유통되고 있는 게 몇 주예요? 만 주예요. 만 주가 1년 12달 12개월 중에 1년 12달 12개월 중에 12개월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12개월이 유통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럼 몇 주죠? 만 주네요. 그대로. 다시 몇 주? 만 주가 유통되고 있는 거예요. 만 주 곱하기 12개월 중에 12개월이 유통이 되고 있으니까 만 주예요. 만 주. 그래서 만주. 그러면은 주당 순이익이 나올 겁니다. 주당 순이익은 얼마 나올까요, 여러분들? 750원. 이게 가장 기본형이 되는 거예요. 다 시험 문제는 다 비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라고 나와요. 만약에 이게 누적적, 만약에 하나만 바꿔보자. 하나만. 얘가 비누적적이 아니라 누적적이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주는 거지, 그치? 그래 여기 얼마? 250. 여기도 얼마? 250. 합이 얼마? 500. 얘는 얼마? 500. 그럼 500이 가는 거야. 500만 원 나누기 만주. 이렇게 해주는 거야. 자, 이거 왜 이렇게 해주느냐면 참고로 이렇게 해서 보여주시면 돼. 여기 봐요. 네,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잠깐만 볼래? 10월 1일에 1,000만 원을 차입을 했어요. 10월 1일에 1,000만 원을 차입을 했어요. 이자율은 12%예요. 이자는 얼마니 이렇게 계산할 때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원금이 얼마예요? 1,000만 원 곱하기 이율이 몇 프로예요? 12% 곱하기 12분의 몇 개월이에요? 3개월. 그치? 그래 안 그려? 예. 1,000만 원 곱하기 10%는 120이지. 120만 원 곱하기 12분의 3 하면 얼마 나오죠 여러분들? 3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또는 1,000만 원 곱하기 12개월 중에 다시 몇 개월 중에? 12개월 중에 몇 개월을 빌렸었어요? 그래서 3개월치만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얼마 나옵니까? 250만 원 곱하기 12% 이렇게 해도 30만 원 나온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 개념은 이거예요. 1,000만 원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3개월밖에 안 썼잖아. 그러니까 3개월치만 계산해야 되겠죠, 그쵸?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예요. 만주가 1년 12달 중에 12달 유통이 됐지, 그치? 그러니까 만주, 얘가 만약에 10월 1일이면 만주 곱하기 12분의 얼마? 3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라는 말을 씁니다.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밑에 거는 지울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전에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금융비용의 자본화에서. 그래서 1월 1일부터 유통되고 있었던 게 만주예요. 만주 곱하기 12분의 12개월 하면 만주가 유통보통 주식수가 돼서 네, 주당 수익은 750원으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자, 1단계 문제입니다. 이거 정리 한번 해보세요. 2단계는 자 봅시다. 여기 중간에 여기 들어가면 돼요. 4월 1일에 무상증자를 10% 했어요. 그리고 7월 1일에 유상증자를 20% 했고요.
10월 1일에 자기 주식 취득을 10월 1일에 자기 주식 취득을 1000주를 냈어요. 이걸 추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추가시켜 볼게요. 나머지는 다 똑같다.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비누적적, 비참가적이라고 했죠, 그쵸? 그러니까 지나간 거 안 주고 이번에 것만 250만 원, 나머지가 보통주 750만 원이라고 했죠? 저희 750만 원 간 건 똑같아요. 유통보통 주식수 계산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통보통 주식수 계산을 잘 봐요. 7번번 1월 1일부터 유통되고 있는 게 1월 1일부터 유통되고 있는 게 몇 주가 있어요? 만주 있죠? 1월 1일부터 유통되고 있었던 게 만주잖아, 그치? 만주 곱하기 12개월 중에 몇 개월이 유통이 됐다고 그랬어요? 12개월. 그러면 만주가 나오죠. 지금 그런데 이제 노란색이 3개가 더 추가됐잖아요, 그치요? 4월 1일에 무슨 증자했다고 그랬어? 무상증자했다고 그랬어요. 4월 1일에 무상증자를 했는데 무상증자는 돈이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오는 거야? 무상증자는 돈이 안 들어오는 거지, 그치? 예. 그럼 돈이 안 들어오는 거는 무조건 그냥 1월 1일부터 와요. 무조건 그냥 1월 1일부터 보면 되는 거야. 돈이 안 들어오는 거는. 그래서 4월 1일 무시하고 그냥 1월 1일부터 무상증자 몇 퍼센트? 10%. 여기 봐, 내 손가락. 앞에 거에 10%. 앞에 몇 주가 있었어? 만주가 있었죠. 만주의 10%면 몇 주예요? 1000주예요. 1000주 곱하기 그냥 12분의 12개월 유통이 된 거야. 1월 1일부터니까. 그러면 몇 주 나옵니까, 여러분? 1000주가 나와요. 1000주가 나와요. 그 다음에 7월 1일에 여기 봐요. 7월 1일에 유상증자를 몇 프로 했어요? 20% 했죠. 7월 1일에 잘 봐. 7월 1일에 유상증자를 20% 했어요. 얘는 돈 들어오는 거 맞죠? 돈 들어오는 거는 그냥 7월 1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돈이 들어오는 거는 그냥 7월 1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7월 1일. 자, 유상증자는 20%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잘 봐. 유상증자 20%, 앞에 거에 20% 이거예요. 앞에 거 두 개 더해준 거에 20%. 11,000주에 20%면 여러분 11,000주에 20%면 220주죠. 맞니? 예. 220주. 앞에 거에 얘는 10%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내 손가락 봐요. 얘가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형님 뭔 때려 부시는 거지? 몇 프로라고 그랬어? 10%. 앞에 거에 만주에 10% 천주가 나온 거야. 얘는 20%라고 그랬죠, 그쵸? 얘는 20%라고 그랬어요. 앞에 거에 20%. 11,000주에 20% 220주. 220주 곱하기 12분의 6개월이죠. 얘는 7월 1일부터니까. 그래서 110주가 나와요. 자, 마지막. 그래. 2200주. 내가 왜 220주라고 했지? 니네가 왜 그렇게 쳐다보나 이상했어. 나는 이 흉측한 놈들. 여기 봐요. 그럼 1100주가 되는 거야. 1100주. 이렇게. 마지막은 10월 1일에 자기 주식을 취득했어요. 몇 주? 1000주를. 내가 왜 괄호 닫고 치는지 아는 사람? 마이너스 해야 돼. 그치? 내가 시장에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우리 회사 주식을 내가 사들인 거지, 그치? 그리고 유통되고 있는 우리 회사 주식을 줄어들겠죠, 그쵸? 마이너스를 해주기 위해서 자, 여기에 괄호 열고 닫고 의미는 마이너스인 거야. 곱하기 12분의 10, 12시니까 3개월이죠, 그쵸? 몇 주 빼주시면 돼요? 250주를 빼주시면 되죠. 1000주 곱하기 12분의 3, 250주. 계산 한번 해볼래? 다도에서 얘를 빼봐요. 그러면은 몇 주가 나오니? 11,850주? 11,850주 나온단 말이에요. 11,850주. 그 여기에 11,850주가 들어가는데. 나눠보세요. 주당 수익이 나올 거야. 750만 원 나누기 11,850주. 750만 원 나누기 11,850주. 얼마 나오니? 633원? 얘가 주당 수익이에요. 두 번째 유형.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어요. 그럼 바로 문제 풀이해도 상관없어. 두 번째는 무상증자와 유상증자와 자기주식 취득 관계 들어가 있죠, 그쵸? 이렇게 됐을 때 다 똑같은데 유통보통 주식 계산하는 방법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칠판 먼저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보자. 바꿨어요. 4월 1일이 무상증자가 아니라 뭘로다가? 유상증자고
7월 1일이 유상이 아니라 뭘로다가 무상으로 글자만 바꿨죠, 그쵸? 뭐부터 해야 될까요, 얘들아? 날짜 제일 빠른 게 뭐예요? 유선진자. 한 번만 더. 날짜 제일 빠른 게 뭐예요? 무상진자. 다시 뭐라고? 그래, 무상증자는 무조건 1월 1일부터 본다고 그랬지, 그치?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러면 무상증자가 20%지. 잘 봐. 잠깐만. 무상증자가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20%. 만주에 20%면 몇 주 나오죠? 2000주. 곱하기 12분의 12. 2000주. 자, 그 다음에 빠른 날짜가 4월 1일이지, 이제 그치? 4월 1일 무슨 증자? 유상증자. 몇 프로 됐다고 그랬어요? 10%. 앞에 거에 10%. 12,000주 20%니까 몇 주 나오죠? 1200주 나오지, 그치? 12,000주 20%면 1200주잖아, 그치? 곱하기 12분의 몇 개월이에요? 9개월. 얼마 나오네, 그럼 이거? 900주 나오네요. 마지막에 10월 1일에 자기 주식 취득한 건 같습니다. 1000주를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곱하기 12분의 3. 250주를 빼주시면 되죠.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12,650주. 여기 12,650주가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에 12,650주가 들어가시면 주당이익 계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날짜 상관없이 무조건 뭘 먼저 하라고요? 무상증자 먼저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3단계입니다. 요거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주당순이익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정리 먼저 해보자.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주당이익 문제예요. 다음 중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 산정 방법에 대해서 가장 올바른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 주식은 취득 시점 이후부터 매각 시점까지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까 자기 주식 빼줬던 거 기억나죠? 포함하지 않아요. 단기 중 무상증자, 얘가 포인트야. 무상증자가 포인트예요. 무상증자는 언제부터 한 걸로 간주했어요? 1월 1일. 그러니까 기초 무상증자를 실시한 날짜가 아니라 기초에 그지? 기초에 실시한 것으로 가정해서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를 계산했죠? 꼭 기억하세요. 무상증자나 얘들아 주식 분할, 주식을 나눈다는 얘기지, 그치? 얘들아 5만원짜리 돈을 만원짜리 몇 장으로 나눌 수 있어요? 5장. 그게 분할이야, 분할. 변동업적이 그렇다고 해서 수량만 늘어날 뿐이죠. 그래서 무상증자나 주식 분할처럼 돈이 들어오지 않은 것은 1월 1일 기초에 실시한 것으로 가정을 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박과장은 유상증자로 보통주가 발행된 경우에는 기초에 실시된 것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언제? 유상증자를 실시한 날짜.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2번하고 3번이 바뀐 거죠, 그쵸? 2번하고 3번이 바뀌었어요. 유상증자를 실시한 날에 간주해서 조정을 하는 거고요. 우선주식수는 포함해야 하네요. 하지 않습니다. 아까 가중평균 유통, 얘들아 지웠네.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 보통 주식수를 계산하는데 우선주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됐단 말이죠. 김 부장이 맞았습니다. 2번 주가를 계산을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봐요. 보통주 단기 순이익, 보통주 단기 순이익 나누기 유통 보통 주식수 이렇게 해주시면 주당 순이익 계산이 됩니다. 주당 순이익 계산이 되는 거고요. 현재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을 하면 이걸 우리가 주가 수익률이라고 해요. 주가 수익률. 예전에 지불대표 분석했을 때 한 번쯤은 했었던 것 같은데 까먹었어도 괜찮아. 주가 수익률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10배. 주당 순이익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500원. 그러면은 X 나누기 500원이니까 X는 얼마? 5,000원. 현재 주가는 5,000원이라는 얘기죠. 3번. 자, 단기 순이익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1,000만원이며 우선주 배당금은 100만원이다. 여러분, 단기 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 빼주면 100만원 빼주면 보통주 배당금은 얼마가 계산이 되는 거죠? 보통주 단기 순이익은 900만원. 여기다 900만원 나누기 유통보통 주식수를 계산 한번 해보자. 1월 1일부터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는 몇 주라고 나와 있어요?
18,000주라고 나와 있죠, 그쵸? 자, 1월 1일부터 유통되고 있는 게 1월 1일부터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는 18,000주예요. 1월 1일부터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는 18,000주 곱하기 12개월분의 12개월 18,000주 곱하기 12개월분의 12개월에서 18,000주예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보통주 8,000주를 발행하였다. 몇 월 며칠에? 10월 1일에 10월 1일에 유상증자에 유상증자 몇 주? 8,000주 맞아요. 곱하기 12분의 3 그럼 몇 주가 나오지? 2,000주가 나오죠. 주당 순이익은 얼마인가?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자료 더 이상 있어 없어? 없어요. 뭐 이상한 거 있어? 아니지. 수빈이가 눈가를 동그랗게 쳐다보길래. 자 이거 어떻게 되시면 몇 주예요? 2만 주예요. 2만 주. 그러면 주당 순이익 얼마로 계산이 되는 거죠? 450원.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 문제. 똑같은 주당 순이익으로서요. 단기 순이익 얼마니? 1억은 나와 있죠. 우선주 배당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요. 안 나와 있어요. 우선주 배당금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거 그냥 1억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나누기 유통보통 주식 계산 한번 해볼까요? 1월 1일부터 유통되고 있는 게 몇 주예요? 2만 주. 자, 1월 1일부터 유통되고 있는 것이 1월 1일부터 유통되고 있는 것이 2만 주예요. 그러면 2만 주 곱하기 12개월분의 12개월 이렇게 해주면 2만 주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공정가치를 유상증자한 게 만주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7월 1일부터 유상증자한 것이 만주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곱하기 12분의 얼마를 내주면 되는 거지? 6. 그럼 몇 주가 나옵니까? 5,000주가 나오죠, 그쵸? 25,000주. 25,000주. 그러면 주당 순이익은 얼마가 나오는 거죠? 4,000원. 4,000원이 나오죠. 주당 순이익은 4,000원. 5번. 똑같은 문제네. 단기 순이익이 1,155만원이지. 우선주 배당금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대로 1,155만원 나누기야. 맞니? 1,155만원 나누기. 1,155만원 나누기. 유통보통 주식수는 그냥 똑같은 거지 뭐. 1,155만원 나누기. 자, 1월 1일부터 유통되고 있는 게 몇 주예요? 만주예요. 만주. 그러면 만 곱하기 12분의 12 하면 만주 나오죠. 두 번째 무상증자. 그냥 무상증자 날짜 구분할 필요 없죠. 그냥 무조건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1일부터예요. 1월 1일부터 1,000주네요. 1,000주 곱하기 12분의 12. 12분의 6 하면 돼야 안 돼요? 7월 1일이라고 나와 있어서 12분의 6 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그러면 1,000주예요. 그게 돼서 11,000주. 이렇게 하면 1,050원이 나옵니다. 답은 2번이죠. 자, 6번부터 7번 문제입니다. 단기 순이익 5억은 나와 있는데 맨 밑에 봤더니 얘들아 맨 밑에 봤더니 우선주 배당금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 2천만원. 찾았니? 빼주면 얼마예요? 4억 8천만원. 나누기 4억 8천만원 나누기 유통보통 주식수를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1월 1일 기초부터 유통되고 있는 게 1월 1일 기초부터 유통되고 있는 게 몇 주가 있어요? 5만 주가 있어요. 5만 주. 5만 주 곱하기 12분의 12. 5만 주예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가 4월 1일 나와 있지? 꼭 찾아봐. 무상증자가 있는지. 항상 무상증자를 먼저 찾으라고요. 날짜를 보지 말고. 무상증자가 있으면 무상증자 먼저 해줘야 될 거 아니겠지? 근데 여기서 다행히도 무상증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유상증자는 그냥 몇 프로예요? 4월 1일에 20%예요. 자, 4월 1일에 유상증자가 20%. 여러분, 앞에 거에 20%. 5만 주에 20%면 몇 주니? 만주죠. 만주 곱하기 12분의 9. 얼마 나오죠 그러면은? 7,500주. 7,500주. 그 다음에 10월 1일에 자기 주식 구입한 게 몇 주 있어요? 2,000주 있죠? 10월 1일에 자기 주식 구입한 게 2,000주가 있어요. 2,000주 곱하기 12분의 3. 500주 빼주면 되나요? 예. 500주를 빼줘요. 얘 계산하면 되는 거지. 57,000주.
57,000주. 그래서 답은 57,000주니까 2번이죠. 그럼 7번에 주당 순이익은 얼마인가? 원래는 얘들아 57,000주로 나눠줘야 되지. 근데 거기 주어졌지. 몇 주로 하라고 나와 있어? 6만 주. 그 6만 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럼 8,000원 나오잖아요. 됐어? 거기서 그냥 57,000주로 가져간다 이렇게 하면 좀 거시기 하니까 그지. 원래는 4억 8천만 원 나누고 57,000주인데 6만 주를 가져간다고 그랬으니까 8,000원이 답이 되는 거야. 8번 문제를 한번 보자.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는 몇 주라고 나와 있어요? 2,000주이며 기본 주당 순이익은 얼마라고 나와 있어? 5,000원이다. 5,000원. 희석 단기, 여러분 희석된다라는 말이 뭔 말인지 혹시 감이? 묽어지는 게 희석된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다시 한번 뭐 되는 거? 묽어지는 게 희석된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잠깐만 보자. 잠깐만 한번 볼래? 재무상태표에 전환사채가 있어요. 100만 원. 얘는 사채 100면 만원 곱하기 100면 단가 100원짜리. 아이고 사채 100면 만원 곱하기 100주예요. 그래야 만원 곱하기 100주 하면 100만원 나오는 거죠, 그쵸? 자본금이 있어요. 자본금이 500만원이 있어요. 얘는 액면 단가 주식 액면 500원짜리가 만주예요. 만주가 있는 거고요. 보통주예요, 보통주.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1,000만 원 있어요. 자, 잠깐만 한번 볼래? 보통주 단기 순이익 나누기 유통 보통 주식수는 주당 순이익. 여기에 참고로 전환사채는 미래의 전환사채 수량만큼 주식으로 전환 예정이다. 전환사채 우리 앞에서 배운 적 있죠? 전환사채의 뜻이 뭐라고 했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라고 그랬죠? 잠재적 주식이야. 현재 주식은 아니지만 미래 주식이 될 수 있는 거지, 그치? 잠재적 주식이에요. 그러면 잘 봐요. 단기 순이익이 1,000만 원이에요. 여기 봐. 단기 순이익이 1,000만 원이에요. 보통 주식수가 몇 주가 있어요? 만 주가 있어요. 그러면 주당 순이익은 얼마가 계산이 되는 거니? 1,000원. 그치? 그냥 단순하게 단기 순이익이 1,000만 원이고 보통 주식수가 만 주가 있잖아, 그치? 이거 주식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주당 순이익은 얼마 나와요? 1,000원 나와요. 그러면 희석 주당 순이익이라는 것은 뭐냐면 얘가 나중에 뭘로 다 바뀔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전환사채가 없어지고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야. 다시 한번 전환사채가 없어지고 뭐가 늘어난다고요? 자본금. 그러면 보통기 단기 순이익 1,000만 원. 주식수가 토탈 몇 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식수가 토탈 몇 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1,100주. 맞지? 1,100주. 해봐. 주당 순이익 얼마 나오나? 이건 희석된다. 묽어진다. 그래서 희석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 거야. 얼마 나오니 그러면? 990원? 뭐 이렇게 나와. 그치? 묽어졌잖아. 1,000원에 비해서. 오케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희석 주당 순이익.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희석 주당 순이익.
그래서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 주당순이익이 낮아지는 거죠. 묽어지는 거예요. 희석주당순이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얘가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으니까. 자, 일단 그래서 문제를 먼저 읽어볼게요. 문제 단기 순이익 얼마에 1125만 원이지? 그래 안 그래요? 예. 나누기 잠재적 보통주가 500주, 얘가 잠재적 주식이죠, 그쵸? 기존에 몇 주가 있었어 얘들아? 2000주가 있었지? 잠재적 보통주가 500주가 있으니까 2500주가 되겠지? 예. 나눠볼래? 계산기 두드려 봐. 1125만원 나누기 1125만원 나누기 2500주 하면 얼마 나와요? 4,500원? 네, 그게 희석 주당 순이익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의미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자, 9번 조금 이따 정리하시고 9번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부터 한번 볼까요? 주당 순이익은 보통주에 기속되는 단기 순이익을 보통주 단기 순이익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여기 써놨잖아요. 보통주 단기 순이익이라고, 그치? 보통주 단기 순이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 보통 주식수를 가중 평균으로 나누어 계산하다. 그죠? 2번 맞는 문장. 단기 중에 무상증자를 실시를 하면 무상증자를 언제 실시한 걸로 본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초에, 그러니까 최초 기간 개시일에, 그죠? 그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비례적으로 조정한다고 그랬죠, 그죠? 무상증자는 1월 1일부터 본다고 그랬잖아. 무조건 기초, 그러니까 최초 기간의 개시일이 되는 거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채무 변제일이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를 산정하기 위해서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이 된다. 시작하는 날이 된다. 맞아요. 여러분, 채무 변제는 무상증자가 아니지, 그치? 돈이 들어오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채무 변제는 돈 대신에 주식을 발행을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한다. 그날이 기산일이 되는 겁니다. 맛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무상증자가 일단 아니잖아, 그지? 무상증자나 주식 분할처럼 돈이 들어오는 게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1월 1일이지만 채무변제는 빚을 주식으로 갚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는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식이 나간 거니까 돈이 들어온 거랑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발행한 날을 기산일로 본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맞습니다. 1번에 봤더니 여러분, 누적적 우선주는 뭐예요? 과거에 배당을 주지 않은 것도 주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당해 회계 기간과 관련한 누적적 우선주에 대한 세후 배당금은 배당이 결의된 경우에만 당기 손익에서 차감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당기 순손익에서 무조건 우선주 배당금은 빼줘야 되는 거예요. 보통주 당기 순익을 계산할 때, 이거 계산할 때 여러분이 봐요. 이걸 계산할 때 모든 거에 관계없이 우선주 배당금은 무조건 빼고서 시작하는 겁니다. 경우에만이 아니라 배당이 결의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통주 단기 순이익 계산할 때 차감하고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번이 틀렸고요. 칠판 정리하시면 됩니다.